솔직히 지갑 안 갖고 다녀도 문제 없어요. 왜? 저에겐 삼성페이가 있기 때문이죠. 휴대폰에 내장된 결제 수단으로 지갑 없이도 어디서든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지갑이 필요할 땐 있죠. 예를 들어 신원 증명이 필요한 순간? 편의점에서 술을 사거나 공항같이 신원 증명이 필요한 곳에 가서 신원을 밝힐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죠. 자, 근데 이마저도 곧 있으면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집니다. 디지털 신분증 시대가 열릴 예정이거든요. 코로나19로 QR코드 인증과 같은 모바일 인증이 우리 일상의 당연한 일로 자리 잡으면서 디지털 신분증 시대가 이제 진짜 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분증 도입 어떻게 이루어질지 살펴보고 관련 수혜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신분증이란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여권 등 디지털화한 개인 데이터를 IC 칩 내지 스마트폰에 저장해 개인의 신원과 자격을 증명하는 전자신분증을 말합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개념도 아니에요. 우리 정부는 무려 1996년부터 이 전자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1996년 김영삼 정권 당시 정부가 추진한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지문 등 총 41개 항목의 정보를 총망라에 담을 다기능 카드를 말했죠. 이는 지금은 흔한 기술인 IC칩에 데이터를 담아 구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4년 뒤인 2010년 정부는 또 전자주민등록증이란 이름의 전자신분증 발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역시 1996년과 비슷한 IC칩에 데이터를 씹는 방식이었죠.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10년 9월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까지 했는데요. 이 법안은 당시 국회가 막을 내린 2012년까지 위원회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10년에 한 번꼴로 시도된 이 전자신분증 그간 계속 무산된 이유는 보안 취약성과 디지털화에 따른 감시 통제 강화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가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요. 작년부터 정부는 모바일 신분 확인 서비스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일단 2021년 5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시행 계획을 밝혔고요. 2달 뒤인 7월에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개는 살짝 개념이 다른데요. 먼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완전한 디지털 신분증 형태로 구현됩니다. 경찰청에 본인 확인을 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이후 신원 증명이 필요한 곳에서 본인이 신원 정보를 불러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암호화된 형태로 신원 정보가 오고 가니 보안성이 더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실물 카드를 스캔하거나 보여줘야 할 일도 없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신원 증명이 가능한 편의성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완전한 디지털 신분증 바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은 아니지만 정부의 정부이사 웹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 확인 번호 QR코드를 받아 신원 증명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특징으로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어요. 또 실시간 암호화되어 전송되는 등 다중 안전장치도 한다고 하네요. 정부는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주민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모두 올해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경우 법적으로 신분증 제시가 규정된 상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신원 확인 절차 때에 사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네요. 편의점에서 술 살 때, 공항에서 신분증 보여줄 때, 관공서에서 민원 서류 접수할 때 등등 모두 신분증 대신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거의 디지털 신분증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한편 2022년에 발급 예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은행 창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올해 1월 말 모바일 면허증을 전국 자치단체 2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네요. 정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의 디지털 전환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사업, 주민등록법 개정, 행정안전부 조직과 기능 정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각종 인증 서비스를 운영하는 통신 3사,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 토스, 페이코 같은 핀테크를 포함해 전통 금융권 기업까지도 신분증 디지털 전환 바람에 올라탈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최근 2년간 더 확장된 비대면 서비스를 기반으로 신분 확인부터 커머스와 결제, SNS 로그인 등을 결합한 디지털 아이덴티티 생태계 구축에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를 기점으로 신분증의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고 있으니 현재 700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내 인증 시장 규모는 향후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털 인증 시장은 다양한 영역으로 뻗어갈 수 있는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아이디 인증 시장이 2026년 기준 약 5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맥킨지는 디지털 인증 체계를 사용하는 국가가 2030년까지 사회 전반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므로 GDP가 약 3%에서 13%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죠. 특히 디지털 아이디 인증 시장의 고성장을 뒷받침할 DID, 그러니까 탈중앙
중앙화 신원 증명 기술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도 이 기술이 활용됐죠. DID는 개인정보를 사용자의 단말기에 저장해 개인정보를 인증할 때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데이터를 중앙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주인인 각 개인들의 분산 저장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소유자가 직접 데이터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DID가 디지털 신분증 시장 확장의 키라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주식 투자자들은 디지털 ID 인증 시장의 고성장 수혜가 가능하면서도 DID 기술을 확보한 디지털 신분증 관련주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ID 인증 시장이 고성장하며 함께 뜰 것으로 기대되는 관련주로는 라온시큐어, 코나아이, 한국정보인증이 있습니다. 라온시큐어 보시겠습니다. 라온시큐어는 국내외적으로 모바일 신분증 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실질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구축 사업을 LG CNS와 컨소시엄을 맺어 한국 최초로 수주했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듯 DID 기술을 활용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위변조 문제점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라온시큐어가 이 사업을 따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DID 플랫폼 옴니원이 있습니다. 옴니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비롯한 다수의 공공, 금융 분야에서 사업을 수주한 이력이 있는 DID 플랫폼입니다. 수차례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기술력과 안정성이 인정받은 상황이죠.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을 만큼 기술력이 확고한 기업이므로 향후 글로벌 디지털 ID 인증 시장의 성장 수혜를 누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실적을 보시면 모바일 인증 사업 성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2021년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액 184억 8천만 원 중 모바일 보안 매출액이 약 48% 정도인 87억 8,100만 원에 달할 정도이니까요. 전체 매출액 역시 매년 10%에서 20% 정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이 회사는 블록체인 DID 기술과 모바일 인증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에도 적극적인데요. 2019년을 기점으로 매년 55억 원에서 65억 원 정도의 R&D 비용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매출액의 최소 19%에서 27%에 육박하는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다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경우 2021년 3월 누적 기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제적인 투자의 여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아직 30%대 수준에 그치고 있고 연구개발비와 이자 비용을 감당할 만큼의 재무적 체력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기록 중인 연매출 300억 원 정도의 외형이 향후 디지털 ID 인증 시장이 열리면서 더 증가하게 될 경우 라온시큐어의 실적 턴어라운드 역시 빠르게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네요. 원래 코나아이는 스마트카드 핵심 기술인 IC칩의 OS와 COS를 자체 개발해온 스마트카드 관련 솔루션, 카드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독자 개발한 COS를 탑재한 다양한 스마트카드 제품군을 코나라는 자체 브랜드 아래 서비스 중입니다. 갖고 계신 각종 카드를 확인해보면 이 코나라는 글자를 보실 수도 있어요. 금융 IC칩 카드, 통신용 유심, 후불 하이패스 카드, 전자보건증, 전자여권 등 공공 ID 카드, 스마트카 관리 시스템 등 폭넓은 사업 영역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코나아이는 국내 최초로 결제 기능을 갖추고 삼성전자의 지문 인증 IC칩을 탑재한 지문카드를 삼성카드에 공급할 예정임을 밝혔죠. 이 지문카드는 지문 인식 장치를 내장해 카드 소유자의 지문을 식별하는 방식의 카드입니다. 지문 센서에 손가락을 올린 상태에서 카드를 단말기에 터치하면 별도의 서명 없이도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코나아이는 이 지문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카드 개발을 통해 향후 정부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블록체인 사업 등 신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금융카드부터 통신용 유심, 전자여권 등 폭넓은 사업 영역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코로나19 유행 전까지만 해도 이 코나아이 실적은 크게 부진했었습니다. 심지어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였는데도 2018년과 2019년 영업 손실액이 각각 319억 원, 26억 원에 달했죠.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모바일 인증 확산, 자체 금융결제 플랫폼 코나카드와 지역 화폐 사업에서의 결제 유입 증가로 매출액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나아이의 영업이익도 결국 적자 탈피에 성공했죠. 2020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378억 원과 190억 원에 달했고요. 2021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364억 원과 3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누적만으로도 이미 전년도 실적을 뛰어넘은 기세였죠. 2021년 연간 실적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작년 3분기 기준 27.25%를 기록했어요. 전년도 영업이익률인 13.8%를 가볍게 제쳤죠. 이렇게 실적이 크게 올랐어도 코나아이의 주가는 작년 내내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재무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코나아이의 부채 비율은 매분기마다 치솟고 있는데요. 2021년 3분기 기준 1248.48%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은 국내 최초 공인인증기관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PKI 솔루션 개발 및 판매,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이 회사는 공인인증 기술과 생체인식을 연계해 생체 기반 공인인증서를 개발했는데요. 현재 삼성페이 등 다양한 지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런 지문인증 서비스는 이제 곧 열릴 디지털 아이디 인증 시장을 만나 다양한 사업 진출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정보인증은 작년 8월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패스 인증서 발급 시스템 구축 관련 협력을 체결하기도 했어요. 2020년 기준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457억 원, 104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률은 약 23%였습니다. 작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382억 원과 89억 원으로 2021년 실적은 2020년 실적을 뛰어넘은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한국정보인증은 국내 최초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증 서비스를 둘러싼 업력과 노하우가 뚜렷하잖아요. 앞으로 디지털 아이디 인증 시장에서도 뚜렷한 사업 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성도 좋은데다가 앞으로 전망도 낙관적인 걸로 평가받고 있죠. 올해는 디지털 신분증이 출현하는 첫 해가 되겠네요. 아직 시장은 열리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모바일 인증 관련 시장은 더 빠르게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많은 기업들이 이 인증 시장 선점을 위해 몇 년 전부터 대대적인 연구 개발에 투자한 만큼 시장에 열리면 어떤 기업이 이 투자의 결실을 가장 크게 맺을지도 궁금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